네, 오늘 짱 랭킹 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전략의 고민 함께 해보시죠. IS의 김태성 본부장, 업사이클 리서치 유창희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양대 지수의 상승 곡선이 더욱더 가팔라지는 그 구간에 지금 랭킹5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변화 포인트에 주목하면서 키워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먼저 1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T, 반도체 중심으로 이야기를 시작할 건데요. 어제와 우리가 보고 있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흐름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2에서 5% 하락률을 기록했던 하루 전 흐름이었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 질문 유창희 본부장님께 드려볼게요. 사실 미국 정규장은 어제 휴장이어서 반등 여부 주말 동안 하락했던 것 우리는 아직 모릅니다. 그리고 미중 갈등 지속되고 있는 사이, 그리고 중국의 맹추격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제 이슈를 일단 소화했다라고 봐야 돼요? 아니면 잠재적 악재로 계속 우리가 보면서 오늘은 기술적으로만 봐야 될지 톡톡의 빨간불 일단 분석 먼저 부탁드려 볼게요. 네, 일단은 저는 지금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하이닉스가 많이 조정이 받았죠. 삼성전자는 큰 조정은 조정이긴 했습니다만은 하이닉스만큼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이제 삼성전자가 어저께 조정이 나오면서 21선을 이탈하면서 결국에는 좀 안 좋은 추세로 좀 진입을 했었다고 보고 있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일단 당분기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라 보고 있고요. 알리바바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만에 해결될 거였으면은, 물론 어저께 미국장이 휴장이었습니다만은 뭔가가 뉴스가 있어야 되는데 별 뉴스거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지금은 단기적인 저가 매수가 좀 유입되는 거다. 오늘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글쎄요, 폭발적인 매수라고 할 수 있을지는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냥 일시적인 수급 공백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매수가 조금만 들어와도 좀 오르는 것이고, 또 오늘 외국인 매수가 그 전에 매도했었던 거랑 비교해 보면 아주 크지 않다는 걸 감안했을 때는 오늘 여기서 이제 저점이 확인되고 다시 삼성전자가 75,000원 정도로 오른다. 또 하이닉스가 30만 원까지 V자로 오른다 말하기에는 조금은 빠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본부장이 경계감을 가지고 봐야 될 자리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좀 요인이 있는지 한 번 더 둘러보도록 하죠. 김태선 본부장님과 이야기 이어가도록 할게요. 굳이 찾아본다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구형 디램 수요가 강하게 확인됐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DDR4 생산 이어간다라는 뉴스도 나왔어요. 디램 관련한 모멘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지, 그러면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안 중국 공장에서 디램을 생산하니까 좀 셈법이 복잡할 거는 같거든요. 이 구형 모델의 모멘텀은 어느 정도로 지금 영향력 해석을 해야 될까요? 참 이게 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복잡해요. 일단 디램 이야기하기 전에 이 중국의 캠브리콘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가가 지난주와 이번 주 굉장히 시장에 큰 화두였지 않습니까? 맞아요. 아무래도 이제 엔비디아의 H20 칩이 중국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러면 유사한 어떤 스펙의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을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캠브리콘으로 이제 지목이 되었고, 실제 작년과 올해의 매출액을 비교를 해보면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다 보니 엔비디아의 대체 제품, 그러니까 고사양은 아니더라도 저사양의 제품은 중국 내에서 지금 생산을 할 수 있겠다. 그게 지난주와 이번 주 초 어제 우리나라 증시를 좀 밀어냈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캠브리콘이라고 하는 기업에서 이제 이 H20과 동일한 구조의 제품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디램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디램은 어디서 또 공급을 받을 것이냐? 지금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던 구형 디램의 수요가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DDR5보다 DDR4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가격이 올라왔던 이유가 중국 내에서 고사양 제품은 만들지 못하더라도 저사양 제품은 지금 자체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생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출을 해볼 수 있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저사양 제품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앞으로 치고 가지 못한다면 저는
엔비디아와 SK하이닉스의 어떤 아성을 중국 기업들이 넘어오기에는 현실적으로 조금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중국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별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지금 승인을 받아라라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중국 쪽에서의 생산 캐파라든지 생산 속도 그리고 성장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고 지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전체 매출에서 또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쪽은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으로 봤을 그렇네요. 때는 매출이 또 줄어들 가능성도 지금 염두를 하고 있어서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은 물론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조정 시에 매수하는 거에 대한 의견은 그대로 유지하긴 하지만 조금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오늘 저녁에 하루 쉬었던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반등을 하게 되면 언제 조정이 왔냐는 듯이 우리나라 기업들 반도체 IT 다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테크 기업들 일부의 수급 쏠림 현상이 실망 매도라든지 차익 매도 물량이 나타날 경우 또 오늘 상승을 한 번에 반납하는 경우도 좀 열어둬야 되는 상황이라서 저는 반도체 IT에 대해서는 이번 주보다는 다음 주까지의 추세를 조금 더 확인을 하고 투자 전략을 좀 세워보시는 게 어떻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이 큰 소부장에 대해서도 일단 오늘 이번 주 대응 말고 그 대응도 다음 주로 본부장님 미뤄놓을까요? 저는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수가 좀 약한 건 아니거든요. 네. 지수가 굉장히 강하게 또 치고 올라오고 있고 지수 대비 지금 파생시장에서의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강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시는 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라오는 것만큼 반도체 소부장주들이 비례해서 올라오고 있는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올라오긴 하지만 이게 상승에 대한 제한이 걸려 있는 것처럼 느끼시는 종목분들이 네. 많은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 소부장주들을 좀 따라가시기보다는 저는 한 템포 조금은 더 보고 움직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반도체에 국한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희가 풀어봤는데요. IT로 좀 넓혀서 그 사이에 좀 대안이 있는지 모멘텀 구간에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종목군도 좀 확인을 해볼게요. 최근엔 대형주의 움직임 좀 가파르기도 하니까요. 유창희 본부장이 꼽아보니까 어제도 저희가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기도 했어요. 오늘 LG 이노텍까지 그래도 애플발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종목군들 이제는 매수 적기라는 이야기들 좀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관련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룸이 더 많다라고 판단되는 대형주는 삼전, SK하이닉스 지금 보기 조금 망설여진다면 대체로 전략적으로 접근도 괜찮을까요? 네, 뭐 전 삼성전기는 지금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가 일단은 파운드리 수주를 2건을 따냈는데 이 2건이 다 삼성전기랑 연결된 것이죠. 테슬라 관련해서는 이미 지금 그 전 모델 그 제품에 대해서 삼성전기가 그 기판을 좀 공급하고 있는 것이고 애플 관련돼서도 카메라 관련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도 결국에는 삼성전기 쪽으로 어쨌든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삼성전기로 좀 매기가 들어오고 있고 또 MLCC라는 거죠. 일반 MLCC보다 이제 고사양 반도체 MLCC의 가격이 한 2~3배 더 비싸다라고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게 계속 부족 사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이 또 삼성전기의 주가를 좀 매출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데이터 센터가 계속 늘어나면서 그와 관련된 기판 수요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뭐 제2의 이스페타시스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이 AI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매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LG 이노텍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애플이 신제품 출시를 앞둘 때 LG 이노텍은 주가가 오르지만 네. 또 출시가 하고 나면 또 주가가 하락하는 부분들이고 최근에 주가도 상당히 제한된 상승이거든요. 이 얘기는 조금 아까 삼성전기가 오히려 애플의 수혜를 좀 입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LG 이노텍이 좀 밀릴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는 조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최근에 다른 애플향 기업들하고 비교해 본다면 뭐 BH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을 비교해 본다라면 조금은 주가의 탄력도는 떨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개별 종목들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가 다르니까요. 고민 좀 필요할 듯합니다. 여러 관점에서 IT 쪽 이야기 둘러봤고요. 오늘 오후에도 초강세 보이고 있는 쪽으로 시선 바로 이동을 해볼까 합니다. 성장주로 시장의 시선이 집중되는 걸까요? 로봇과 AI, 특히 로봇 쪽의 탄력에 좀 주목을 좀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 로봇이 그동안은 오전에 강했습니다. 아니면은 오후에 들썩입니다. 변동성이 큽니다. 어떻게 볼까요? 이게 핵심적으로 제가 질문 드리는 방향성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제는 좀 다릅니다. 연속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구간이고요. 계속해서 호가창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로봇주가 꾸준하게 보이고 있어요. 이전 사이클에서 강했던 하이젠 RLM도 여기에 좀 동참하는 모습이고요. 현대모백스만 강한가, 리포트 영향인가 싶었는데 오늘 오후에 지금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로봇주를 보면요. 전반적으로 이제 타이밍이 갈 시기가 됐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 방향으로 이해를 해도 될까요? 일단 미국에서도 네. 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하드웨어 관련 기업들은 지금 성장에 대한 부담이 있는 반면에 쫙 깔아둔 인프라를 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보면 성과를 내야 하는 쪽, 로봇이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동반한 어떤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는 수익성을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수익성을 내야 된다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충족을 시킬 수 있을 법한 현재 위치의 기업들은 저는 여전히 한번 공략 가능하다라고 좀 보여져요. 사실 로봇주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거론이 된 것 대비해서 폭발적으로 시세가 난 기업은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지지난주에 한번 크게 시세를 받고 약 일주일 동안 약간의 조정을 거쳤다가 오늘 이제 다시 좀 시세가 나오는 상황인데, 물론 이제 현대모백스처럼 이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나오는 기업들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관심을 가지겠지만, 저는 계속 좀 강조드리는 부분은 감속기 부분, 액추에이터를 내재화 국산화한 기업을 먼저 보시는 게 중장기적으로 더 유리하고 충분히 안정적인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기업들로 추려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전체 로봇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바로 이 감속기 액추에이터. 그러니까 100% 중에 35에서 45%가 바로 이제 감속기 쪽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걸 국산화했다는 것은 그동안에 이제 일본 쪽에서 받아서 썼던 기업들과 대비해서 당연히 영업이익, 마진 구조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함에 있어서 로봇도 당연히 그 견제 품목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그 빈 공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또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제 고려했었을 때, 저는 감속기 쪽, 대표적으로 그래서 하이젠 RNM, SBB테크, SPG와 같은 기업들이 지난 첫 번째 상승에 가장 강했던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들 종목군들을 추적을 하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여기에 한 가지, 그냥 이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로보티즈는 물론 이제 증자에 대한 어떤 수급의 이슈를 잘 해결을 하면서 오늘 상승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는 로보티즈의 어떤 대안주가 없었다면 로보티즈를 실어도 봐야 되긴 하나, 로보티즈를 대안할 만한 지금 감속기라든지 액추에이터 기업들은 앞서 언급드렸던 기업들로 저는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바, 이 부분은 투자자분들이 한번 고민은 좀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현대모백스처럼 지금 상한가 가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네. RS 오토메이션처럼 같은 로봇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2, 3거래일 동안 낙폭이 확 커지는 종목군들이 좀 있어요. 맞아요. 이런 종목군들은 대장주가 그리고 풍향계를 가리키는 종목이 여전히 시세가 좋으니까 저점에 매수를 해볼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쪽은 저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접근은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는 의견까지 한번 정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부장님 요것만 짧게 네. 추가로 질문 좀 드릴게요. 오후장에서 지금 자리에서 그러면 강한 쪽은 접근해도 되나 방향으로 좀 질문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이 대통령이 더 센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라는 속보가 그러고 보니 나왔네요. 노란봉투법이 트리거가 돼서 올랐고, 그리고 의결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거든요. 이걸 네. 어떻게 전략적으로 투자자분들은 풀이하셔야 될까요? 보통 이제 뭔가 하나의 입법 법안이 의결이 되거나 결과치가 나오게 되면 세론 뉴스로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지금 로봇주들은 사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로봇주 투자할 때 노란봉투법 생각하고 투자하신 분 있으신가요? 없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가는 길 중에 나왔던 이건 돌발 뉴스일 뿐이지 결국에 이제 가고자 하는 방향 자체가 저는 우상향임을 고려해 본다면 로봇주들은 여전히 저는 투자의 어떤 포트폴리오에 담아두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트폴리오에 로봇 담아둬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AI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AI에 대한 모멘텀도 사실은 있어요. 부각은 크게 되고 있진 않지만 예산 편성한 부분도 있었고요. 이 대통령이 유엔 쪽의 기조 연설에서 관련된 이야기한다라는 뉴스도 오전에 나오기도 했거든요. 가장 눈에 띄는 종목군 한다면 네이버일 것 같아서요. 중심으로 좀 이야기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쪽, 이쪽에 오늘의 시선이 갑니다. 유창현 본부장님. 일단 네이버 쪽의 수급이 강하게 몰리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격적인 메리트 이외에 AI란 키워드에 워낙 부각을 받았던 종목이라 다시 그 시점인지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뭐 저는 가격적 메리트가 제일 컸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오늘 좀 반등을 줬지만 고점 대비해서 여전히 한 24% 정도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가 들어올 수 있는 상황에서 뭐 작은 이슈에 주가가 반응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AI 소프트웨어 관련된 기업들도 조금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만은 이들 기업이 많이 빠졌습니다. 최근에 성장주에서 사실 연초에 제일 강했었던 게 AI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정 대선 이후에는 좀 차익선 매물이 좀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 수급이 이제 2차 전지라든지 뭐 바이오 다른 성장주들로 이제 옮겨갔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또 로봇으로 또 옮겨오는 상황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빠진 거에 따른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어떤 반등이 나오는 것이지 어떤 추세가 전환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은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카카오랑 비교했을 때 이렇게 질문 좀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리스크가 있긴 한데 직전 저점 부근에 좀 올라오긴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본다면 그리고 시장에서 성장주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진다면 지금 어느 쪽으로 시선 주는 게 맞을까요? 사실은 어렵죠. 참 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빠지다가 첫 상승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연속된 상승이 나온다라면 조금 당분간 수급은 네이버 쪽으로 조금 더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근데 카카오의 어떤 조정은 김범수 전 대표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걸로 인해서 주가가 조정이 나오는 건데 그게 회사에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저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미 노이즈는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 생각하고 있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빨리 개선되는 게 있고 오히려 AI 쪽으로 해가지고 어떤 기대감이 최근에 카카오 쪽 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카카오 쪽에 조금 더 유입되고 있는 걸 본다라면 저는 조금 길게 보면 카카오가 좀 더 빠르게 네이버보다 좀 더 빠르게 그러니까 그 빠르게는 무슨 말이냐면 네. 지난 그 6월달 7월달 고점 네이버는 30만 원이거든요. 여기를 네이버보다는 카카오가 그때 고점이 7만 원인데 조금 더 빨리 카카오가 고점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적인 접근 이외에 모멘텀 제대로 탈 수 있는 타이밍 오면 한 번 더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성장 섹터에 대한 이야기 로봇과 함께 AI 담아봤고요.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이쪽에 성장하려면 필연적으로 우리가 필요한 건 에너지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여러 방면에서 에너지에 대한 이야기를 랭킹5에서 꾸준히 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화두가 되고 있는 이슈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네. 오늘 사실은 이슈의 중심에 시세가 그렇게 말해주고 있진 않은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여러 가지 이슈와 좀 맞물려 있긴 해서 여기서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해상풍력, 국산 터빈 여기에 대한 주목도를 더 높이면서 봐도 되는 자리인지 아니면은 잠시 후에 저희가 조방 이야기를 하겠지만 조방원이 굳건하다라는 관점으로 이 점에서 저희가 에너지 전략을 펼쳐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쪽으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슈가 집중되고 있어서 이렇게 좀 질문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에너지원에서 풍력은 저는 리스크 관리는 좀 철저히 하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어떤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도 네. 이렇게 지금 강한 흐름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글로벌 시장과 만나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긍정적이 아니라. 그 이유는 뭐냐?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가장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에너지원이 뭐냐라고 하면 단번에 지금 풍력을 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미국 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 오스테가라고 하는 기업도 최근에 고점 대비 60에서 70%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수조 원을 들여서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있는, 그리고 전체 진행 과정 100% 중에 60에서 70%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행정부는 그 풍력 에너지를 반대하고 멈추게 한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심 자체가 폭력하면 엄청나게 많은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만약 오늘 이 뉴스가 정상적인 흐름에서 나왔다면 대표적으로 CS 윈드, CS 베어링과 같은 기업들이 오늘 한켠에 또 뭐 적어도 5에서 7% 아니면 두 자릿수 상승세가 나올 법한 뉴스였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좀 체크를 하고 고민을 해보면 풍력은 다소 힘을 좀 빼거나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SK 오션플랜트라고 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SK 오션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북미 매출이 제로라서 그동안에 해상 풍력하면 CS 베어링, CS 윈드보단 나름의 어떤 길을 가던 기업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또 장 초반에 급락했다가 일단 아랫꼬리가 좀 달리긴 했지만, 여기도 지금 이 SK 에코플랜트라고 하는 어떤 사업을 또 매각한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라, 풍력은 이리 보고 저리 봐도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할 만한 섹터는 제 기준으로 좀 아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풍력 쪽에 대한 의견은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 오히려 이게 참 시장의 잔인한 부분이긴 한데, 한쪽의 에너지원이 이렇게 좀 부정적이라면 여기서 또 빠져나온 쪽이 다른 쪽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지수 대비 HD 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일렉트릭, 기존의 전력기기 3대장 종목군들 보면 네. 반도체가 빠졌던 어제, 물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고 있으니까 어제, 그리고 지수가 안 좋았던 최근에 몇 거래를 놓고 보더라도 이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부담이 될 법한 위치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저는 이쪽에 대한 관심도를 오히려 더 높이시는 게 더 맞지 않겠는가라는 전략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 계계 쪽이 조금 더 안전한 곳, 좀 안전판이 있는 곳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풍력과 함께 전력 설비 이쪽 전선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그러면 서해안 고속도로 이 프로젝트 이야기를 유창희 본부장님과 해볼게요. 그래도 국내 정책에 대한 모멘텀으로 그쪽에 대해서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보유자분들 기준으로 좀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보다 보니까 이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가 안보 위협이 될 이야기도 있다라고 해서 이 점도 오늘 악재성 요인으로 좀 작용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크게 부각이 오늘 안 되니까 괜찮은 건지, 아니면 에너지 고속도로 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전략적으로 챙기는 전략도 지금은 생각하셔야 될 타이밍일까요? 뭐 일단은 두 가지가 있겠죠. 뭐 뉴스 나온 거는 뭐 해양 맞아요. 풍력, 네. 해상 풍력 관련돼서 이슈인데, 뭐 해상 풍력은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 더 많이 설치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뭐 길게 본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약간 이제 주가에는 변동성이 일부 나올 수 있다는 걸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해서 이제 초고화 케이블이죠. 이제 이게 U자형 형태로 이제 설치가 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꾸준히 관심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이 사실은 좋은 것 같은데도 좀 안 좋고, 안 좋은 것 같은데 또 다음날 보면 좋은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힘있게 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주목을 못 받는 것이지,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이게 실적으로 반영되거나 또 정책으로 이제 확인이 되면서 전 힘을 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과 케이블 쪽으로 해가지고는 좀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분할 매수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의견까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4위로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모멘텀이 나오고 있는 쪽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조선, 방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마스크 프로젝트 기대감이 지속된다라고 봐야 될까요? 유창희 본부장님과 이어갈게요. 조선, 방산, 특히 뭐 조선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뉴스 이렇다 할 트리거가 너무나도 뭐 서프라이즈한 수준으로 나온 건 아닌데 계속해서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하나오션과 같은 경우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 그리고 밸류체의 하단에 영향받는 기자재, 여기도 신고가
행렬이거든요.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될까요? 뭐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최근에 보면 지난 8월 달에 그냥 행보였습니다. 행보였다가 이제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추가 상승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직 이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한 기업들도 있죠. 현대 마린 솔루션 같은 경우도 아직 그 21만 원을 가게 돌파하지 못했거든요. 그럼 이런 기업은 사실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윗골에 길게 나오면서 결국 하락 전환된 거, HJ중공업 같은 경우는 원래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네. 부담스러운 자리에서 올라왔다가 좀 윗골에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저는 25,000원까지 더 갈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지금 접근한다라는 건 좀 부담스럽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들은 계속해서 좋은 뉴스가 나오고 수주에 대한 소식이 나와주면서 주가가 올라가고 있지만 너무 과한 상승이 나왔을 때는 분명히 또 조정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뭐 현대마린 솔루션 같은 기업들 그리고 최근에 상장한 뭐 SNS 같은 경우도 충분히 SNCS죠. 죄송합니다. SNCS 같은 경우도 조금 한번 급등 강하게 상승하고 한 이틀 정도 행보하고 있기 때문에 또 지난 상장했을 때 고점 돌파했던 기대감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조금은 이제 선별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계속 강함이 유지되는 쪽으로 시선을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짧게만요. 그러면 HJ중공업이 오늘 18%까지 오르다가 하락 전환이 됐지만 이게 조선주에서의 수급 이동의 초입이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오고 있지만 확대 해석은 그러면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유창희 본부장님. 뭐 일단은 지금 오늘 이제 윗꼬리가 길게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이거 가지고 시세가 끝났다라고 말하기 힘들다 생각하고 있어요. 지난 그 8월 달에도 HJ중공업이 거의 한 20% 정도 조정을 받고 또 이만큼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여기서 무너진다 말하기 힘들지만 그래도 좀 이제 기간 조정은 조금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종목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방산 쪽에 가지고 있는 모멘텀 어떻게 보면 하나그룹에 대한 모멘텀이 될 것 같은데요. 김태선 본부장님과 이야기해 볼게요. 새로움을 찾는다면 네. 이제 진행이 본격적으로 돼 유럽 방산 전시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련해서 추가로 무언가 수주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발전된 이야기가 나온다면 어느 쪽으로 에너지가 조금 더 종목별로 봤을 때 분출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하나그룹 주로 보세요? 쉬어간 방산 아니면 다른 쪽? 하나그룹주를 봐야겠죠. 아, 그쪽을. 이제 유럽을 생각하신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중동을 또 생각을 하신다면 한화 시스템을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구별해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찌되었든 간밤 이제 미증시가 쉬어가는 동안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는 라인메탈을 포함한 방산주들이 굉장히 강하게 올랐습니다. 네. 그 이유는 앞서 앵커님께서 짚어주신 그러한 스케줄도 있겠지만 또 영국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은 유럽 국가들이 방산 관련한 제품 발주를 또 넣는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고 국방비 방위비는 계속 늘어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방산 저도 좋게 봅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 살 거냐라고 고민을 해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사태가 종전이 되었든 휴전이 되었든 뭔가 결과값이 나오고 나면 저는 그때 센티멘탈적으로 흔들림이 나오면 그 시기가 가장 좋은 매수의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가면 갈수록 엄청나게 많이 싸우고 있는데 역설적으로 저는 종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종전 전에 누가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느냐가 포인트라서 이런 것을 놓고 보고 있노라면 종전에 대한 키워드가 방산의 단기적인 수급의 어떤 조정을 나타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방위비는 여전히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에 저는 그 시기에 조정이 나오면 투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고 지금은 기존에 좀 먼저 베팅을 하셔서 기다리고 있으셨던 분들의 영역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타이밍은 다시 한번 저희가 저울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해볼게요. 지금 코스닥이 1% 전후까지 상승폭 키웠고요. 오늘 상승세 보이고 있는 종목군들 워낙 많습니다. 가장 오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시세가 강한 종목부터 좀 풀어가 볼까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올릭스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튀어가는
종목들이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트리거로 봐야 될까요? 리포트 영향으로 봐야 될지, 지방 간염 키워드로 봐야 될지, 올릭스 워낙 여러 가지 재료들을 안고 있어서요. 이렇게까지 강한 배경,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저는 추가적으로도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뉴스가 나왔을 때 이렇게 힘있게 상한가에 안착한다는 것 자체는 계속해서 저가 대기 매수가 유입되고 있었다라는 것이거든요. 특히 최근에 차트도 보시면 지난 2월 달에 기록했었던 고점대를 언제 돌파나 하다가 이제 오늘 돌파된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눌림목은 나올 수 있어도 추가 상승 가능성을 대비하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해가지고 누가 왕이 될 것인가 서로 왕위 쟁탈전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단기적으로 좀 과열권에 들어갔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수급이 딱히 들어갈 데가 없다 보니까 이쪽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도 저는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펩토론이 되었든 뭐 인벤티지 랩이 되었든 뭐 오늘 또 D&D 파마틱이 한 14% 좀 상승하고 있는데 이들 대장주 중에서 갑자기 뜬금없는 소식으로 뭐 폭락이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상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락하지만 않는다라면 저는 관련된 기업들은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동안 못 갔었던 인벤티지 랩도 지난주에 상당히 강한 시세를 보여줬고 올릭스도 최근 들어서 다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공격적으로 매수할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이 비만 4대장, 뭐 5대장 중에서는 한 종목 정도는 포트에 조금 편입되어 있으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된 쪽에서 남아있는 에너지를 계속 보자라는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간략하게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의료 AI 쪽에서의 여러 가지 뉴스도 있고 오랜만에 루니 쪽에서 7%까지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성장성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 그러면서 로봇과 함께 제약바이오 가고 그러면은 의료 AI까지 유로핏, 뷰노, 루닛 오늘 강합니다. 김태성 본부장이 의료 AI에 대한 주목도를 높일 시기가 지금일지 한번 여쭤봅니다. 일단 루닛이 오늘 오전에 조금 밀리나 싶었는데 맞아요. 바로 이제 아랫꼬리를 달고 쭉 올라오는 걸 봐서는 저는 이쪽에 대한 섹터는 단기적으로는 한 번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대신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 중에 루닛 하면 여러분들 두 기업 아마 바로 떠올리실 겁니다. JLK와 뷰노. 그런데 JLK는 지금 더디죠. 네. 근데 뷰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평선 위로 캔들이 올라와 있는 상황임을 좀 고려를 해보면 결국 흑자 기대감이 JLK보다는 뷰노 쪽에 더 쏠릴 수 있다. 그래서 저는 뷰노만큼은 저는 괜찮지 않겠나 싶고 조금 더 확장을 해보면 3빌리언이라고 하는 기업도 있거든요. 네. 이 기업까지 한번 바라보시는 것은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전략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쪽에서 오늘 마침 김대선 본부장님께서 원픽 가져와 주셨습니다. 어떤 기업인지 이 기업은 조금 더 종목 포인트 가격대까지 이야기해보죠. 이야기해 주신다면요. 일단 뭐 저는 오늘 온코닉 테라퓨틱스라고 하는 기업을 가지고 나왔어요. 네. 결국 이제 임상 1상에 뭐 돌입하는 기업들, 2상, 뭐 분명히 1상 이상도 잘해야 3상이 되는 거지만 지금 시장은 계속해서 결과값을 조금 빠르게 가지고 오는 기업에 집중을 하는 모습 아니면 글로벌 빅파마와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1상 이상보다는 결국 임상 3상 스케줄이 가장 빠른 쪽을 저는 체크를 해보신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큐보라고 하는 제품은 이제 중국 임상 3상에 지금 성공을 하면서 품목허가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마일스톤 500만 달러 이제 기술 이전료를 통해서 재무제표에 굉장히 또 긍정적인 힘을 보탰기 때문에 저는 온코닉 테라퓨틱스도 현재 구간에서 2만 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박스의 하단까지만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상승 시에는 7월 달에 기록했던 3만 원대를 넘어서 3만 5천 원이라는 가격을 한번 목표를 잡고 대응을 해보자라는 전략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자 랭킹5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성 본부장, 유창희 본부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